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예, 정혜석 이사님 모셨는데요. 잠깐 이제 저희 또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사님 좀 바빠요. 아, 어제 어제도- 저희 대신해서 또 MC 봐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또 저희 위에 코너 나와주시고, 예. 그리고 요즘 소문 들으셨어요? 그 바바리안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다고 요즘 또 핫하던. 뭐래요?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공급하는 쪽으로 요즘 비즈니스로 하고 있어서 아, 되게 그래요? 핫하다고 들었는데 이사님께 이따 한번 여쭤보죠. 네.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바바리안 리서치가 좀 리서치계에 좀 힙해졌다고 이게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베스트. 네, 전 알겠습니다. 소문 들었거든요. 그런 소문이 네. 어디서 나는지 잘 예. 아, 자, 오늘은 저희 사실 뭐 실적 발표도 있고. 네. 예, 그런 오늘 아마 시간이기 많이들 때문에. 궁금해하실 내용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바리안 리서치 정혜석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즘 뭐- 소문 듣기에 그 네이버 유료 콘텐츠 네이버 뭐예요? 프리미엄 서비스 진행하신다고. 프리미엄 서비스. 아, 그거 먼저 할까요? 예, 간단하게. 예, 짜여진 각본대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그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예.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해서 아, 그 뭐 주제가 꼭 이제 투자만은 아닌데 다양한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의 콘텐츠를 담아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의 다양한 투자, 미국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뭐 저희의 컨셉은 그냥 여러분의 미국 주식 리서치라는 컨셉으로 이 채널 하나를 구독하시면은 미국 주식 리서치를 하나 얻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의 주요 기업들 실적 리뷰라든지 뭐 주요 이슈 이벤트 그리고 매일매일 뭐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 예. 뭐 그리고 상승 하락 테마 이런 것들까지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분석 자료를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구독료가 29,900원. 예, 그 낮지 않은 가격이긴 예, 한데 29,900원. 예, 낮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예, 그 저희는 뭐 3만 원 정도로 설정해놨지만 30만 원도 아깝지 않은 콘텐츠로 그런-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예. 프리미엄 콘텐츠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바바리안 검색하시면 예.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밥알이 아니고요.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 예, 바발 이렇게 하시는데 바바리안.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뭐 볼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하면은 좀 섭섭할 수 섭섭할 있죠. 것 같아서 그렇죠.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혹시 두 분은 테슬라 실적 확인하셨는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네. 예. 시장 우려가 사실 많았다고 많았죠. 생각이 드는데 예. 우려를 왜냐면- 덮어낼 정도로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낫배드 정도였는데 음. 오히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예. 포인트였던 것 네. 같아요. 거의 다 봉쇄였고. 맞죠. 예, 2분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 그런데 정말 이 회사 되게 사업 잘한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익률, 수익성 잘 방어하고 그리고 뭐 중국 락다운의 그런 영향도 이제 3분기부터는 약간 안 느껴질 정도로 지금 현재도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 테슬라가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2분기 실적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그 저기 중간에 보시면 영어로 뭐 인라인, 비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인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수준의 네. 부합했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비트는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수준 이상으로 예. 잘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시장 추정치 정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딜리버리 숫자는 일찌감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익 측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나 에비타나 EPS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 잘 나왔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잘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예. 훨씬 그래도 꽤나 괜찮은 아니 근데 숫자를 저는 먹었다. 이것도 훨씬 되게 잘 나온 거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시장이 너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사실 엔비디아가 막 5, 60%씩 성장했을 때, 야 다음에는 45% 정도 성장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막 엄청 가이던스 하향했다고 했는데 그 45%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요즘 같은 때는 저런 수치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음. 뭐 매출은 예상 수준이었는데 왜 이익이 더 잘 났을까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요인. 볼까요? 채파고님, 예.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음. 뉴스로도 많이 접했던 내용이 하나 있죠. 가격 인상. 가격 인상. 가격 인상. 네. 정말 자주 올렸죠. 최근 예, 들어서. 예. 예, 올해 들어서 정말 자주 올렸는데 그 가격 인상이 되는 부분을 이제 다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비용 대비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수익성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런 부분도 뭐 가격을 올렸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높은 이익률로 항상 잘 만들어 왔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가장 큰 배경은 그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이 너무 정말로 이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화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완성차 기업들과 기본적인 수익성, 뭐 이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뭐 10% 중반 정도 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회사라면은 네네. 테슬라는 사실 20% 후반, 잘 나올 때는 30%가 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공장에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효율적인 설비도 네. 역시 이런 수익성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업이 수익성을 방어를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부분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에너지 부분 테슬라가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뭐 태양광 루프탑이라든지 뭐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ESS 스토리지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흑자를 아주 크게 내지는 않았는데 네. 약간 BEP를 조금 넘는 수준의 이제 흑자를 보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한동안 계속 적자였거든요. 음. 근데 에너지 부분도 흑자 전환하면서 예. 약간 좀 이익에 기여를 했다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서비스 매출도 뭐 생각보다 좀 잘 나왔고 그리고 아랫단 이제 순이익이나 이제 EPS 단으로 내려가면은 또 뭐 어떤 에비타 단으로 내려가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을 75% 정도 갖고 있던 걸 팔았잖아요. 예. 2월 말까지. 예, 그거 안 팔았으면은 테슬라가 실제로 인식해야 되는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평가 차손이 예.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거의 한 8천억. 그거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가격 평가 그 손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그나마 한 75% 정도 갖고 있었던 거에 한 4분의 3 정도를 예.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예. 좀 뭐 일찍 팔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현금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예.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손실분을 회계적으로 반영되는 그 손실분을 덜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되게 전략적으로 팔았나? 그런 생각. 뭐 그 회사 설명은 예. 뭐 중국 락다운도 되고 예. 좀 약간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현금이 뭐 확보한다라는 예. 차원이라는 말은 했는데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예. 뭐 일론 머스크만 알 수도 있겠죠. 예. 그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돌려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거를 좀 다 들고 있었으면은 음. 더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뭐 그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걸 다 반영을 해놨겠죠 손실로. 근데 그거를 그 75% 매도한 효과로 이익이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고 뭐 도지코인 이런 거와 연관이 안 되는 걸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워낙 이제 불확실한 이 시장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네. 차라리 이런 거 그냥 싹 다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게 깔끔하다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죠. 예, 깔끔하게 예, 그냥 예. 예, 회사만 딱 보자.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익성 방어를 진짜 잘했다. 네, 이게 첫 번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지난 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 어찌 그렇죠. 보면 주가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하반기. 근데 하반기 전망이 썩 괜찮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좀 한 달 전쯤 지금은 좀 많이들 그런 우려를 안 하시는데 사실 중국 락다운 이후에 예. 그 중국 공장이 재가동되고 그리고 양산 물량을 다시 확대시키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그동안 과거엔 좀 했었어요. 한 달 전쯤에는. 네. 근데 6월 달 중국에서의 테슬라 전기차 딜리버리 인도량 데이터를 보면요. 7만 8천 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6월 달부터 이미 테슬라는 2분기 때 뭐 중국 락다운이니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어려웠던 분위기를 6월 달부터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 예. 하반기에 우리 그냥 너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데이터들을 자꾸 보여줬어요. 6월 달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딱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코멘트를 꽤나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좀 주목했던 그런 숫자가 뭐냐면요.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지금 주당 위클리로 한 3만 대의 전기차를 이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에 따르면요. 예. 그리고 이를 연말까지 위클리라니까 주당 4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대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미 주당 예. 3만 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4만 대 정도까지 만들겠다,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때 전기차 인도로 한 56.4만 대, 56만 4천 대 정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딱 보면 아시는데요. 주당 한 3만 대를 만드는 것과 4만 대를 만드는 거를 이제 뭐 하반기 한 25주라고 한번 치고 네.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환산해서 봤을 때 올해 테슬라가 생산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물량이 131에서 한 15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1만 대에서 156만 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테슬라의 올해 성장 목표는 그냥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능력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그런 생산 능력 그런 포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회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50%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50% 성장.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하반기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예.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 그러니까 테슬라도 말은 약간 예. 뭐 50% 성장 이상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도전이긴 한데 우리 잘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사실 그냥 뭐 우리 주간 3만 대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주간 4만 대까지 캐파 늘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충분히 50% 이상은 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6월 달부터 중국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의 뭐 프리몬트 공장도 이미 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약간 그래도 좀 덜컹덜컹거리고 있는 신규 공장들 베를린과 이제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공장들도 그래도 양산 속도를 그래도 꽤나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전기차 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상대로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진짜 정희석 이사님이 그 아까 프리미엄 그 네이버 29,900원 그거 얘기하시고 제목을 하반기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넣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좋은 거죠 이건. 알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이거 느낌 맞나요? 남자다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느낌 맞죠? 네. 오늘 정희석 이사님이 그냥 상남자 버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느낌인가? 하여튼 뭐 일단
그 전기차 사업의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좀 실적에서 흥미로웠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예. 약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테슬라가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번 실적 발표 이전에도 트위터 등을 통해서 올해 연말이면은 인플레이션 조금씩은 그래도 좋아질 것 같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 실적 컨콜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연말쯤이면 인플레이션 조금은 꺾일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함과 동시에 어떤 코멘트도 했었냐면요. 이미 뭐 스틸 가격, 알루미늄 가격은 떨어지고 있잖아. 그거 우리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비용에 떨어진 가격을 반영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처럼 이런 비용에 좀 민감한 회사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영향이 네.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하반기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수급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회사가 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이 세이빙되는 부분에서도 좀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회복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거 마지막으로 테슬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림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저 마지막에 보시면은 프린트 머니라고 써 있죠. 마지막 쪽에 프린트 머니. 네. 네, 예,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요. 네. 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네. 사업 설명회 같은 느낌으로 뭐라 하냐면은 리튬 사업하라고. 리튬 사업을 해라. 리튬, 더 정확하게 리튬 정제 사업.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어. 리튬 정제 사업을 하라고 엄청나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였는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리튬 사업 빨리 달려들어라. 이거 그냥 돈 찍어낸다. 리튬 사업 해라. 이렇게 저 얘기할 프린트 정도로. 머니가 이제 돈 그러니까 찍어내는 돈의 어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확실한 부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죠. 얘기했는 그러면서 거네요. 얘기한 게 여러분 빨리 리튬 산업에 안 뛰어들면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산업이 그만큼 지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지난번 사실 이사님께서 리튬 산업의 쇼티지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뷰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좀 일맥상통하는 코멘트 나와서 리튬 관련주 사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눈치 빠르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알루미늄 가격이든 뭐 철강 가격이든 이런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일론 머스크가 콕 집어서 리튬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이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막 가격이 심하면은 8배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금 가격을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업가분들 빨리 리튬 사업해가지고 공급 늘려주셔가지고 가격 좀 떨어뜨려 달라 이런 바람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비트코인을 팔고 리튬 코인 쪽으로 그 세계로 가는 건가 지금? 예,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아직 그 리튬 가격이 막 진짜 작년에 한 5배 뭐 일론 머스크 얘기로만 8배 가까이 막 올랐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테슬라 실적에서는 그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게 막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원재료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예. 전기차 수익성이 엄청 악화됐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수급하고 있는 리튬은 아주 예전에 계약을 맺어놓은 싼 가격에 계약을 맺어놓은 그런 리튬을 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은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올라간 그 가격을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리튬 가격이 내려가려면. 계속 부담으로 느껴질 거예요. 내려가려면 많은 경쟁자가 또 많이 네, 붙어야 경쟁자가 하고. 생겨야 되고 예, 이제 공급이 내려갈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다 보니 예.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수익성을 리튬 사업을 하면 가져갈 수 있고 뭐 이거 그냥 돈 뽑아낸다, 돈 복사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좀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고 아까 이제 박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리튬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해서 그 리튬 관련 투자 전략에 관해서 정희성 이사님께서 한번 방송해 주신 내용이 있었죠.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예. 네. 예전에. 네, 예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워서 가져왔고요. 예. 오늘은 네이버 프리미엄 가면 다 있는 거죠? 그것도. 예,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실적 얘기를 하는 김에 네. ASML 실적도 ASML. 예,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저께 실적이 나왔고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예. ASML. 뭐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네. 어. 좋았다. 네. 크게 나쁘지 않았다가 이제 결론인 것 같고 예. 뭐 세부적으로 그냥 바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또 최파우님이 또 반도체는 또 예. 찐이시기 때문에. 예. 뭐 여기 쭉 보시면 다 인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예상 수준에 다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거 실적은. 근데 요 부킹 금액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오더가 나온 거겠죠? 예. 예, EUV 장비, ASML은 이제 노광 장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EUV, DUV 장비를 하고 있는 거고, 간단하게 EUV는 이걸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한 7나노 이하대에 있는 미세화 공정을 노광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UV는 그 과거 이제 공정 7나노 이상, 10나노 이상의 예전 공정을 주로 이제 노광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EUV 장비는 전년 대비해서 10% 부킹이 늘었습니다. EUV 수요가 굉장히 여전히 세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TSMC 그리고 뭐 인텔도 앞으로 뛰어들 거고 수많은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EUV 수급을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네. 근데 이 DUV 장비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이제 투자가 조금은 약해지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 ASML의 이 DUV 장비 부킹 금액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사실 ASML에서 가장 이 슈퍼 을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EUV 장비 때문에 예. 그 슈퍼 을이라는 게인데 그 장비가 또 10%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더 그 확고한 입지를 좀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EUV 장비는 전혀 문제가 문제가 없고, 없고, 예, 이제 DUV 장비니까 전체 IT 산업 반도체 산업의 이제 투자 규모가 이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예. 어쨌든 줄어든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의 투자 사이클은 약간은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아주 크게 쇼크가 나올 정도로 크게 준 거는 아니라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ASML은 EUV 장비가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번 실적에서 잘 버텼다. 제목은 라고? 나는 괜찮아. 예, 나는 괜찮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제목이 상당히 힘을 주셨는데. 예, 오늘 제목을 좀 묘하게 또 그런가요? 제가 예. 좀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ASML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좀 굉장히 생소한 기업일 거예요. 퀄트릭스라고 하고 퀄트릭스, 예. 티커는 XM이라고 하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XM. 예, 네. 고객 경험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예. 정말 약간 무슨 이름이야 싶을 정도의 무슨 이름이야 싶은 그런 이름을 가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다양한 고객들의 경험들을 네.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예. 분석을 해서 기업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고객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예.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 같은 거 막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값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게
고객의 성향은 이렇고 고객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시오를 어. 제공한다던가 혹은 고객의 행동 패턴을 설문조사 이외에 다양한 데서 데이터로 수집을 할 수 있다면은 네. 그 행동 패턴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예. 또 자기들의 기업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그래서 고객경험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을 해주고 자기들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뭐 경험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경험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꽤나 잘 나가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스, 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실적을 냈어요. 예. 실적 발표 오늘 새벽이겠죠. 실적 예. 발표를 하고 장마감한 이후에 5% 정도 한 4%에서 5% 정도 밀리더라고요. 실적은 그냥 뭐 비트 미스 이렇게 오른쪽에 써 있긴 하지만요. 시장 추정치 정도 수준으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추정치 정도 수준으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미스한 거 보시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리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여전히 좀 예.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안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장은 반등을 했지만 장은 특히 고밸류에이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반등 분위기가 한동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자리를 보면은 예.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실제 이들의 영업 사항이라든지 사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낙관만 하기는 쉽진 않다라는 게 퀄트릭스의 어저께 실적에서 예. 조금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장마감한 이후에 좀 밀어내고 있고 주가를 왜 그러냐? 확실히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이 지표는 RPO라고 하는 지표고요. 영어로는 뭐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매출은 내가 이제 뭔가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 RPO는 뭐냐면은 이것도 그냥 예약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안에 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예. 내 고객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다. 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저 그 돈을 주는 약속을 했다는 거는 고객이 이 기업에게 오더를 했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뭔가 주문했다는 거겠죠. 예. 너희 서비스를 얼마만큼 쓰겠다. 그게 이제 RPO가 향후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지표인데, 예. 그 밑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줄어들었네요. 예, 그게 줄어들어서. 약간씩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수혜가 좀 있었어요. 예,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코로나 수혜가 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RPO, 뭐 빌링 이런 주요 지표들이 썩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예. 그리고 뭐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오른쪽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넷 리텐션.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계속 쓸 건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썼던 고객들이 얼마만큼 다른 서비스를 쓸 건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리텐션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잘 오르다가 최근에 못 올라요. 그리고 약간씩 좀 떨어지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떨어지는 예.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물론 성장은 뭐 30%, 40%씩 고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률이 예전만은 못하다. 그리고 이런 좀 특징 주요한 지표들의 그런 지표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약간 찝찝한 부분인 거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 둔화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많은 뭐 스타트업을 기록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막 인력 조정하고 있고 투자 금액 줄이고 있고 그런 일들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IT 기업들의 뭐 인력이 늘어났을 때 좋아지는 회사가 이런 퀄트릭스 같은 회사인 거거든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릴 때 좋아지는 회사가 퀄트릭스 같은 회사거든요. 예. 근데 앞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퀄트릭스가 받는 그런 RPO, 빌링, 오더 이런 게 네네. 계속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 리텐션 레이트도 아주 막 확 떨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찝찝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트릭스 같은 크지 않은 회사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네. 대형 사스 기업도 CEO가 나와가지고 조심합시다 막 이런 외치고 다녔잖아요. 좀 상황이 좀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예. 좀 조심할 땐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이런 투자 위축에 따른 네. 그런 사업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 네,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예. 이번 분기 7월달, 8월달 실적 시즌에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여기 나오시는 네. 분들이 지금 7월, 8월은 정말 네.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시장을. 네. 이건 진짜 다 조심- 이구동성으로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 흐름이 반등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시장의 뭐 환경이 지금 약간 좋아진 상황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실적 시즌 때 이런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어닝 쇼크가 나오고 생각보다 이제 퀄틱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만족스러워지지 못한 데이터들을 자꾸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예.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 막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확인할 시간이 당장 다음 주부터 옵니다. 예, 진짜 다음 주부터 옵니다. 예, 이거 캡처해서 예. 예, 또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 어찌 보면은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린 테슬라와 ASML은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그렇죠. 잘 나올 선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넷플릭스는 너무 그 땅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서 약간의 희망만 던져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번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좀 네. 저는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그냥 이 시장 반등 흐름을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손절 라인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예. 왜냐면 이거 다시 한번 실적 충격 때문에 떨어지면은 정말 세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충분한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전략, 그런 시나리오별 전략을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 제가 너무 오래 하네요.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네. 정말 월요일부터 뭐 반도체 산업의 그런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NXP 이런 기업들을 시작으로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명한 회사죠. 박 선생님의 이제 메타, 예. 목표가를 다 낮춘 회사입니다. 퀄컴 다 나오고요. 예. 이제 목요일에 이제 애플, 아마존 등등 정말 큰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네. 나오니까 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알겠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7일 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유 두 번째 시간 또 저희 테슬라부터 실적에 대해서 다양한 또 의견을 주신 바바리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그 프리미엄 네이버 예, 꼭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바리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3부 바로 이어갈 거고요. 3부는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 연구원이 와 계십니다.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자꾸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